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4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정말 치를 떨었던 것은 그동안 그가 해왔던 정말 번드르르하고 아주 고상한 그 말들이 자신의 삶과는 정말 완벽하게 어긋나는 지점에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한 것이죠. 그 조국 후보자가 가진 그 위선, 오만, 독선, 교만, 그 이중성, 이런 것에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 후보자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 조국스럽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조국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입으로는 뭔가 공정을 내세우고 정의를 말하고 또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말했던 그들이 말했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늘 외쳐오던 어떤 도덕이라든가 공정성, 정의, 이러한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들은 뭐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이 조국 후보자에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조국 후보자를 뭔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모든 언론의 뉴스들, 기자들, 야당 인사들, 이런 매체들을 정말 쓰레기로 치부하죠. 조국 지지층이 많은 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어떤 마음 카페에 들어가 보면 조국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대본에 달리는 말들이 너 토착 왜구냐, 너 자유한국당 알바냐, 너 일배 아니냐, 이런 비난글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비판글이 달리면 여러 명이 몰려서 정말 물어뜯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국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글쎄요, 그들이 지향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가치라는 것은 다 내팽개친 지 오래고 오로지 패거리 정신으로만 뭉쳐져 있는 이러한 조폭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어떤 일을 벌였느냐?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엿을 배달시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엿 먹어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네,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게는 그렇게 각종 의혹과 비리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뭘 보냈습니까? 꽃을 배달시켰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사무실로 네, 연일 꽃 배달을 아주 경쟁하듯이 보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이 여권 인사들 그리고 뭐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의 칼날이 네, 조국 후보를 향한 이후에는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엿 먹어라, 엿 많이 먹어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윤 총장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 많은 소포가 배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엿이 들어있는 이러한 소포가 아주 수십 개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자 겉면에는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조롱식의 어떤 메시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윤 총장 앞으로 엿을 보내는 이러한 움직임은 SNS 공간에서 그리고 일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조국 지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해왔죠.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띄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임명하세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한국 언론들, 즉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하고 제기하고 있는 언론들을 향해서 아주 언론을 조롱하는 이 검색어를 그동안 계속 띄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설가 공지영 씨는 4일 어떤 글을 올렸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요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하시면 공유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검찰 쿠데타 상황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윤 총장 사진이 담긴 검찰공화국의 부활이다 라는 이런 기사를 링크를 시키고 거기다가 독재 시절 새벽부터 신발 신고 들이닥쳤던 무소불위의 그 폭력의 고스란한 기억이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공지영 씨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인 거겠네요.
자, 공지영 씨는 오늘 불거진 이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나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면서 10분만 전화하면 가능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는 언론들 미쳤다 당신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지영 씨의 팩트는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이러한 내용만 팩트가 되는 것인지, 조국 후보자에게 뭔가 흠이 되는 내용은 다 가짜뉴스로 보고자 하는 이런 프레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0대 여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온 가족의 각종 비리와 편법, 나아가서 불법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온 나라가 이성을 잃고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지영 씨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기레기들이 카더라를 뿌리면 시민이 팩트체크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세월호 때 온 언론이 조작질 하던 것과 뭐가 다른가? 그땐 300명이 죽고 지금은 한 젊은이가 죽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걸 생중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들을 다 조작질로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한 젊은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게 참 조국스러운 조국 지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 조국 사태가 진행되면서 제가 온라인에서 아니면 소위 말하는 마음 카페에서 봤던 이 조국 지지자들의 이 모습은 이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무조건 다 가짜뉴스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법, 불법,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가짜뉴스다. 심지어 단국대 논문 1저자로 올려진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 병리학 논문 1저자로 올려졌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조국 후보자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제도로는, 당시에는 논문에서 1저자로 올려주는 게 제도가 굉장히 느슨했기 때문에 뭐 저런 식으로 고등학생이라도 논문 1저자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런 주장도 안 먹히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논문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 이재정 교육감하고 비슷한 얘기죠. 저 단국대 논문은 에세이 정도에 불과한 매우 수준 낮은 논문이다. 얼마든지 고등학생도 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논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비판글을 올리자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조국 딸만 문제냐? 왜 조국 딸만 가지고 그러냐? 황교안, 나경원 자녀들 문제도 한번 같이 조사해보자. 민경욱 의원 아들 성적 한번 공개해봐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사안을 물타기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전부 다 제도 탓으로 돌립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대학 들어갈 때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니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해졌던 이 교육제도가 문제다. 이 대학 입시제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제도에 충실했던 이 조국 후보자 딸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펴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언론을 성토하고 언론의 모든 의혹 제기를 다 가짜 뉴스로 몰고 야당을 성토하고 또 처음에 조국을 열심히 옹호하지 않는 민주당까지 성토를 했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수사에 나선 검찰까지 성토를 하고 이렇게 엿을 보내는, 엿 먹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SNS, 뭐 다음이나 네이버의 각종 카페들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 과목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성적을 보면 뭐 대부분 6등급 아래고 회화 과목에서도 뭐 대부분 6등급이었고 6학기 중에 2번 정도만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맘카페에서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었냐면 조국 후보자 딸의 내신이 전부 1등급이었다라는 이런 가짜뉴스가 올라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 동생에 대해서 뭔가 채무 면제를 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뭐 이혼했다라고 한 이유에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고 뭐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공동 대표에 앉히기도 하고 소송에 있어서 전 부인의 뭐 소송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서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위장 이혼이 아니냐,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위장 이혼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 제기가 일었을 때 조국 지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이런 의혹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사로 둔갑을 시켰냐면, 이혼 후에도 홀로 남게 된 이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혼을 해도 그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너무나 품성이 좋은 시어머니, 너무나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의 스토리로 정말 미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사태가 진행되면서 이 조국 후보자 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 극렬 지지층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조국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 언론과 기자들을 정말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SNS상에 올라온 글들 잠깐 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저런 식으로 방송을 다 캡처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던 이 기자들의 모습, 얼굴, 그리고 소속, 그리고 이름까지 다 낱낱이 공개해서 SNS상에서 퍼뜨립니다. 네, 또 기자 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조국 후보자에게 끌려갔었던 기자들을 조롱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런 식의 글을 올립니다. 자, 보시면 조국, 예정자,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기레기들의 특징 1. 앞서 질문한 동료 기자들의 질문 절대 듣지 않는다. 2번, 맥락과 관계없이 준비한 질문만 읽는다. 3번, 본인이 질문한 질문도 이해하지 못한다. 4.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한다. 5. 그래도 기자랍시고 똥폼을 잡는다. 완전히 기자를 대놓고 조롱하는 저런 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자간담회가 있던 날 저런 검색어를 또 띄웠죠. 실시간 이슈 검색어 해서 지금 1위에 근조 한국 언론, 또 3위에는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저런 검색어를 올렸습니다. 이 검색어 띄우기라는 것도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정말 극렬 지지층들이 집단적인 움직임, 서로 하나의 지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서로 퍼나르고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움직여서 검색어를 띄우죠.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 이것은 여론 조작이죠.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또 기자 간담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몇몇 기자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있고, 또 이날 일요신문의 최훈민이라는 기자가 과거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마치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것을 지적하는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최훈민 기자가 아마 관련된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저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이러한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기자를 아주 쓰레기 취급하는 저러한 글, 사진, 이름과 소속 다 밝히면서 저런 비난의 글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의 모습 참 조국스럽죠. 네, 굉장히 조국과 닮았죠. 아주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공정, 정의, 평등,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그런 가치를 내던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패거리 정신만 남아 있습니다. 네, 패거리 정신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글쎄요, 조폭과 다른 게 뭔가요? 당분간은 이런 조국 후보자들의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확대되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